네,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붓고 데이터를 적재를 해야겠죠. 데이터를 적재해야 되는데 저 데이터가 사이킨런에서 샘플 데이터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임포트, 사이킨런을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임포트를 하려면 skrun이 아까 사이킨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krun, 임포트 skrun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Shift 엔터를 실행하시면 실행이 된다고 했었죠. 한번 임포트를 하고 나서 사이킨런의 버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저는 0.2, 3.2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똑같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크게 대세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임포트를 할 때 유념하셔야 될 거는 제가 아까 전에 PPT에 잠깐 보면 이렇게 모듈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사이킨런에 모듈이 데이터셋도 있고 프리프로세싱도 있고 피처 셀렉션도 있고 뭐 매트릭도 있고 여기 트리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러한 모듈들이 있는데 이런 모듈들이 임포트가 안 돼요. 임포트 SK 런하면 이제 하이 모듈 서브 패키지들은 임포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브 패키지들 하려면 from SK run 임포트 하고 별표 다 임포트 하겠다 쓰면 됩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안 해요. 왜냐면은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사이킨런 라이브러리는 아까 보신 것처럼 되게 많은 서브 모듈들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듈들을 다 쓰진 않거든요. 일부만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보통 사용하는 그러한 함수나 그런 기능들만 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임포트를 해볼게요. 일단 사이킨런에 우리가 데이터를 적재해야 되니까 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서브 모듈 안에 로드 아이리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얘를 임포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데이터를 한번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skrun에 로드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가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제가 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그럼 아이리스 데이터를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네.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감을 못 잡겠네. 네, 이 데이터가 있는데 파이썬에는 그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이 있어요. 데이터 타입들이 있는데 파이썬에 보면 뭐 3이라고 하는 숫자 값, 뭐 이런 숫자로 이루어진 값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인공지능 이런 것처럼 문자열 데이터도 있을 수 있죠. 문자열 데이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1차원 배열. 그래서 파이썬에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리스트이고요. 두 번째가 튜플이고요. 세 번째가 사전 타입입니다. 세 가지 사전 타입인데 리스트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대괄호를 해서 1, 2, 4, 하면 4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 되고요. 튜플도 마찬가지예요. 튜플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대신에 그냥 괄호를 합니다. 괄호.
가로를 해서 1, 2, 3,4 하면 얘는 튜플 타입의 파이썬 데이터 타입입니다. 리스트랑 튜플의 차이점은 얘는 업데이트가 가능해요. 값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값을 추가 혹은 삭제가 가능합니다. 튜플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차이가 있고요. 사전 타입은 키와 값의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타입입니다. 얘는 주로 이렇게 생겼어요. 중괄호, 이렇게 중괄호를 해서 뭔가 키값과 밸류값, 키값과 밸류값 이런 식으로 이제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콤마로 구분합니다. 콤마로 구분해져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키와 밸류는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게 사전 타입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게 되는데 이 아이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과에 출력된 모양을 보면 이렇게 중괄호가 되어 있죠. 중괄호가 되어 있으면 사전 타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전 타입. 즉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보시면 데이터가 키가 되고 콜론을 하고 그 뒤에 있는 어레이들 2차원 어레이가 쭉 되어져 있는 값이 밸류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사전 타입이니까 사전 타입에 맞는 함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키즈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각각의 키값들 있죠. 각각의 키값들을 이렇게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값들로 키가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 하나하나를 한번 실행해 보면 iris.data를 한번 보면 iris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가지고 온 곳에 키가 데이터인 value를 리턴을 해줘요. 그럼 2차원 배열이죠. 이게 아까 우리가 PPT에서 봤었던 세팔의 랭스랑 위드스, 페탈의 랭스랑 위드스 네 가지의 수치화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피처죠, 피처. 피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타겟이라고 하는 게 정답 데이터예요. 다른 말로 종속 변수라고도 하죠. 정답 데이터, 정답 레이블 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베르시 컬러냐 버지니카냐 세토사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0이라고 표현된 게 세토사고요. 1이라고 하는 게 버지니카, 2가 베르시 컬러라고 이렇게 012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0은 뭐고 1은 뭐고 2는 뭔지들을 알고 싶으면 이게 타겟 네임즈 있죠? 네 번째 타겟 네임즈를 보면 0이 세토사고 1이 베르시 컬러고 2가 버지니카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다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프레임이나 혹은 DSCR이나 피처 네임즈. 피처 네임즈는 우리가 아까 데이터, 피처가 아까 여기 데이터에 있는 거잖아요. 특성. 실제로 4개의 수치화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화된 값의 설명, 이름, 그죠? 그래서 4개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값은 세파레 랭스고, 두 번째 값은 세파레 위드스고, 세 번째 값은 페타레 랭스고, 네 번째 값은 페타레 위드스다 라고 하는 정보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의 파일 네임도 있어요. 아까 파일 네임을 보면 여기에 해당 파일이 CSV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데이터셋에 보면 아까 이 데이터셋 모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샘플 데이터를 제공해 주거나 혹은 샘플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러한 함수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가 로드 아이리스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어떤 로드 언더바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fetch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두 가지 함수 다 데이터를 샘플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데이터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이 로드라고 시작하는 애들은 그냥 내가 사이킨런을 설치할 때 내 로컬 PC에 저장이 되는 애예요. 저장이 되는 애고, 이 fetch라고 하는 거는 내 로컬 PC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함수를 실행할 때 웹에서 다운로드 받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커가지고 그 패키지 안에 포함이 안 돼서 안 돼 있는 것들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 함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저기 스타벅스 카페에 가가지고 이 fetch로 시작하는 함수를 실행을 했는데 만약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함수가 실행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드 아이리스 같은 경우에는 내 로컬 PC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 네임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아이리스에 관련된 데이터 파일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데이터들을 조금 더 보기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볼게요. 이 데이터 프레임은 얘는 파이썬이 아니라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판다스 라이브러리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되게 유용한 라이브러리인데, 거기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그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다스도 기본 파이썬이 아니기 때문에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scikit-learn 임포트 하듯이 임포트를 해주는데, 보통은 임포트를 할 때 이렇게 as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별칭으로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한번 그대로 쳐볼게요. iris.data고요. 그 다음에 컬럼에 요거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얘를 iris 언더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서 df라고 표현을 해서 iris df를 실행해보면 이와 같이 훨씬 더 보기 편하게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0123이 아까 전에 그 컬럼 피처의 이름이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0123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이거를 보기 좋게 하려면 컬럼즈라고 하는 인자에다가 아까 우리가 아이리스의 피처 네임즈 이렇게 하면 세팔의 랭스부터 이렇게 페탈의 위드스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다가 우리가 라벨을 표현을 해주려면 새로운 라벨이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를 해서 얘를 iris.target 데이터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iris 데이터 프레임에 이렇게 라벨 정답까지 012의 값으로 이렇게 쭉 표현이 될 겁니다. 네, 되고요. 일단 데이터를 읽어왔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반은 이상은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실제로 머신러닝을 돌려야겠죠. 품종을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을 할 건데, 우리가 아까 전에 품종 예측은 분류, 그렇죠?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의 문제죠.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아직 그 자세한 뭐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아무거나 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sklearn에 tree라고 하는 곳에 decision tre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decision tree 분류의 문제니까 decision tree classifier
사용하시면 돼요. 얘를 일단 임포트를 하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머신러닝 하고자 하는 알고리즘, 사용하고자 하는 알고리즘 있죠. 여기서 decision tree classifier 객체를 하나 생성해요. 이 머신러닝을 돌릴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생성하는 방법은 아까 decision tree classifier 우리가 임포트 한 거 있죠. 얘를 그냥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돼요. 함수로 생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안에 ing작값들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디폴트 값을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tClassifier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을 하면 돼요. 학습을 수행하면 됩니다. 학습을 수행하는 방법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Decision Tree Classifier 머신러닝 알고리즘 객체 머신러닝 알고리즘 객체에 fi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fit이라고 하는 함수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 학습을 한다는 거는 컴퓨터한테 이 모델 객체한테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인자값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실행하시면 에러가 나죠. 왜냐면은 학습을 수행하려면 내가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데이터를 주면 됩니다. 데이터는 두 개를 주면 돼요. 아까 피처 iris.data랑 iris.target 얘를 주시면 얘가 학습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 iris. 첫 번째 인자값이 피처 값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인자값이 레이블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이 타겟을 잘 맞추도록 얘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얘가 알아서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하고요. 학습 끝난 거예요. 학습 끝난 거고 그 다음에는 학습이 끝나면 관련해서 모델이 하나가 생성이 될 거예요. 모델을 평가를 하면 됩니다. 모델을 평가할 때도 이 DT 클래시파이어에 코어, 점수를 계산하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iris.data와 iris.target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150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 맞췄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1.0, 100% 다 맞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아까 150개의 모델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일일이 다 하나씩 봐가지고 그걸 데이터를 150개를 분석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세터사고 어떤 경우에는 베르시 컬러고 어떤 경우에는 버지니칸지를 우리가 막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한 10초 만에 몇 초도 안 걸렸죠. 한 3줄, 그 3줄로 지금 저희가 수행을 한 거고 그 수행한 결과가 100%, 100%라는 것을 실습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이킨런에 대한 기본적인 실습입니다. 근데 이렇게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뭔가 약간 깨림칙함 느끼신 분, 뭔가 깨림칙함을 느끼신 분 있나요? 너무 허무하잖아, 그죠? 허무하죠? 뭔가 깨림칙함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150개 있었죠. 이 15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했던 행동은 뭐냐면 이 15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예요. 아까 여기 결정 트리라고 하는 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이 학습을 한 겁니다. 막 학습을 돌렸어요. 학습을 돌렸더니 모델이 뭔가 하나 나온 거야. 모델이 클래시파이어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모델을 가지고 이 모델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 점수가 100점이 나온 겁니다. 지금 한 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학습할 때의 데이터와 평가할 때의 데이터가 똑같아요. 얘가 똑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내서 평가를 할 건데, 여러분들의 평가를 할 건데, 제가 모의고사 문제 150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50문제를 달달달달 외웠어. 그리고 나서 제가 시험을 보는데 그 150문제랑 똑같은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100점을 맞았어. 그게 지금 저희가 한 그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죠. 실제 생활에서 써먹으려면 우리가 아까 네이버에서 꽃 그 이름 알려주는 것처럼 뭔가 내가 학습한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걔를 잘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 151번째 데이터가 뭔가 하나가 딱 들어왔어. 들어왔을 때 얘를 모델에 물어보면 너는 세터사야. 152번째가 들어오면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 뭔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가 잘 예측을 해주는 게 사실은 최종 목적이 됩니다. 요거를 해줘야 돼요. 요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는 건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막 150개의 데이터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다 학습에 써버리면 새로운 151번째, 152번째를 찾기 위해서 여기 들판에 나가가지고 아이리스를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줄자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노가다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까 15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보통은 많이 하는 방법이 원래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잘라요. 얘를 자릅니다. 얘를 잘라서 얘는 학습할 때 써요. 얘는 학습할 때. 그래서 요거를 이때 핏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평가할 때, 나머지 데이터는 평가할 때. 이렇게 해서 평가할 때는 이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습할 때에는 이 데이터만 가지고 뭔가 막 학습을 해서 뭔가 모델이 하나 생성이 되죠. 그렇죠? 모델이 생성이 되고 실제로 평가할 때에는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실제로 얘가 얼마나 맞췄는지를 원래 여기 데이터도 원래 정답이 있으니까 그 정답이랑 비교해가지고 전체 데이터 중에 몇 개 맞췄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까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학습 데이터와 아까 평가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를 해줘야 돼요.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두 개로 쪼개는 거죠. 두 개로 쪼개는 건데 이 두 개를 쪼개는 함수가 있어요. 쪼개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train,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컨트롤 C를 그대로 해와서 하고요. 이렇게 학습하고 모델을 평가하기 전에 여기서 평가하기 전에 학습을 3번이라고 하고 얘를 4번이라고 하고요. 2번에 요거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 함수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scikit-learn에 얘는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듈에 있습니다. train, test, split 임포트를 합니다. 일단 임포트를 해주게 되고요. 이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가지고 이 iris.data와 iris.target data 그러니까 원래 150개의 데이터를 얘한테 다 넘겨줘요. 다 넘겨주게 되면 얘가 알아서 이 150개를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이닝 데이터로 쪼개줍니다. 쪼개서 리턴을 해주게 되는데 그 리턴된 데이터를 받아야겠죠. 보통은 xtrain, xtest, ytrain, ytest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받아요. 그러면은 X값, 그러니까 실제 피처 값들, 이 피처 값들을 테스트와 트레이닝과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나눠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트레이닝용과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쪼개서 이렇게 두 개의 값에다가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스 타겟 데이터도 이렇게 트레이닝용과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쪼개서 나눠줍니다. 이렇게 쪼개서 나눠주게 돼요. 그 비율은 0.25예요.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3은 트레인 학습용이고 4분의 1은 테스트용으로 나눠줍니다. 근데 우리가 지정할 수 있어요. 테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걸로 0.2 하면은 0.8은 트레인용, 학습용, 그 다음에 0.2는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율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위에도 뭐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우리가 학습을 할 때에는 우리가 전체 150개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요. 여기만 바꿔주고 트레인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요. 평가할 때는 테스트 데이터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이렇게 0.9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할 때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로 평가를 했더니 100% 100점은 다 맞지 못하고 90점 맞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정확도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실행해보면 계속 바뀌죠. 실행할 때마다 바뀌는 거는 지금 요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가 전체 150개 중에 랜덤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일부는 트레인용으로 일부는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쪼개지느냐에 따라서 랜덤하게 쪼개지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데이터가 달라지면 모델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랑 저랑 똑같이 하려면 그 랜덤한 그 시드 값을 저랑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딱 명시해주면 그런 식으로 뭔가 랜덤 시드 값을 명시해주면 계속 실행을 해도 값이 변경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우리가 아까 테스트용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네 가지의 수치값을 가지고 있는 테스트용 데이터가 있고요. Y의 테스트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정답 레이블이 이렇게 쭉 있죠. 쭉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요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가 뭘 수행한 거냐면 DT 클래시파이어에 프리딕트 함수를 실행을 해서 X의 테스트를 주게 되면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 프리딕트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실제 X 값을 줬을 때, 피처를 줬을 때 어떤 레이블을 예측을 하는 값을 리턴을 이렇게 해준 거고요.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Y의 테스트 값, 정답 있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실제로 X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피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생성한 모델이 예측한 값이고 얘는 예측치고요. 그리고 Y의 테스트 얘는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그래서 얘랑 비교해서 맞았으면 잘 맞춘 예측을 한 거고 각각 하나씩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하나씩 비교를 해서 틀린 놈이 어딘가 하나 있을 거야. 똑같은데 2020 2다. 여기가 틀렸네. 다른 애들은 다 맞췄는데 이 한 문제를 틀렸네. 원래는 정답이 1인데 얘는 우리가 만든 모델은 2라고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정확도가 살짝 꺾인 것을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했던 행동, 이 프리딕트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이 예측된 결과와 정답과 비교해서 각각 점수를 계산해가지고 점수와 한계,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요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예요. 여기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사이킨런을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